제가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 했냐면 제가 이게 반지가 없는데 내 결혼 반지를 외환위기 때 군모익 운동한테 팔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기를 일으킨다. 그 정도로 외환 부분은 심각한데 동맹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된다는 이야기도 전했던 것 같고. 금반지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하던가요? 웃더라고요. 웃어요. 네, 웃으면서 정말이냐는 이야기도 하고. And your career a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r. Jung Kwan Kim, who's an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네,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사전 녹화로 미리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콕 집어서 터프한 협상가라고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편집하지 않은 전체 영상은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에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 꽈락은 면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 관련해서 우리 실무자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박하게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저 입장에서는 뭐 선방은 했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뚜렷했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후배들한테는 나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할 때는 150점 해라.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그런 의미로 했던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뭐 선방했다, 잘했다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저는 아쉽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우세요? 수익 배분을 5대5로 한다든지 아니면 최종 결정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든지 아니면 하면서 우리가 200억 불을 위한 우리 한도를 줬지만 여전히 뭐 시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못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협상 결과와 우리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꽈락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굉장히 선방했다. 예. 굉장히 저희는 뭐 나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먼저 갔던 일본에 비교했을 때는 일본이 갖지 못한 다양한 어떤 안전 장치를 저희는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한꺼번에 다 현금 투자하는 것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불안해했고. 근데 이걸 반전시킨 건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습니까? 일단은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한 이해도를 계속 높여서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러트닉의 우리 외환 사정을 잘 설명을 할까 그게 하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러트닉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파트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뭐 저희들이 그래프도 가져가서 했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부분.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이야기 했냐면 제가 이게 반지가 없는데 내 결혼 반지를 외환위기 때 군모익 운동한테 팔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기를 일으킨다. 그 정도로 외환 부분은 심각한데 동맹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된다는 이야기도 전했던 것 같고 했던 부분들이 어떤 러트닉 장관에게는 좀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반지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하던가요? 웃더라고요. 웃어요. 네, 웃으면서 정말이냐는 이야기도 하고 우리 집에 금반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 결혼 반지가 금반지였는데 금반지 다 팔고 한국 사람 대부분이 그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공직으로 시작하셔서 기업에 갔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셨잖아요. 네. 그런 기업에서의 경험도 이번 협상에 임할 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공교롭게도 제가 있었던 회사의 이 비즈니스가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런 협상을 통한 수주하는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협상의 특징은 일종의 이익과 이익이 딱 충돌을 하는 지점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수주하는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비즈니스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생각하기에 러트닉이 제가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수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야,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다시 해보자 하고 넘어가고 다른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올 때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러트닉이 저한테 한 방 날렸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맞는 게 아니라 살짝 피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하는 노하우가 거거든요.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협상을 하면서 배웠던 민간에서 배웠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경주에서 열렸을 때 그날 오전까지도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 있었고 마지막에 김정관 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이 수차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거의 이제 타결에 임박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러트닉 장관한테 제가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협상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왔는데 협상을 깨지 말고 APEC is just APEC. APEC은 그냥 APEC이니까 협상을 계속 이어가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 양국이 메시지 관리를 좀 하자. 협상이 잘 왔고 우리가 조만간에 타결을 할 거다는 정도를 가지고 그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자는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고 그때가 아침 한 7시 40분 정도였는데 한 1시간 정도 뒤에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때 정말 이게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환영을 보고 있나 싶은 예.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을 요구했던 것을 이제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확인을 하고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했던 거 받는 거냐 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다, 오케이냐 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판에 그게 타결까지 급진전하게 됐던. 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로 경주에 오고 있는 과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어포스 원은 와이파이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는 동안 계속 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지막 문자가 그 문자였습니다. 그걸 이제 미국 쪽은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걸 한국의 최후 통첩으로 읽은 거죠. 돌이켜보면 그 문자를 안 보냈으면 타결이 늦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 생각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부 압박을 견디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소회를 밝혔는데 현장에서 어떤 내부 압박을 느끼셨어요? 협상을 하여간 빨리 끝내야 된다. 우리 국익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가 특히 이제 저처럼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희도 빨리 끝내고 싶죠. 빨리 끝내고 마무리 짓고 제가 이제 제 이렇게 SNS에 썼는데 대통령님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그 협상 과정에서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좀 울컥했습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 어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압박감, 무게감을 정말 크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상업적 합리성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는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 정의가 뒤에 있는데 특정 프로젝트가 충분한 수익 원리금을 상환할 정도의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개념입니다. 저희는 이 문구 하나를 넣기 위해서 정말 그 타이밍과 그 상대방의 심기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이 한 구절을 정말 넣었거든요. 그만큼 소중한 저희들한테는 앞으로의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큰 무기입니다. 만에 하나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우리 국익에 반한다. 그럼 그 제가 별명이 터프 니고시에이터 것처럼 예. 그렇게 터프하게 지켜내고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예, 협상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인터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 협상단이 가서 뭐 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실무자들끼리도 미팅도 안 되고. 일 서비스에 그냥 앱에만 드리겠다. 그랬더니 바로 답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왔어요? Yes, thank you. 러튼이가 이야기하다가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밀리언 그러니까 억만장자 이런 데다가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사느냐 했더니 자기는 뭐 9.1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는 동생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몫까지 다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협상 이야기는 일체를 안 하겠다. 그때 기억이 나서 했더니 연락이 오고 언제까지 오라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한번 시간은 주겠지 했는데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느냐. 이때가 일종의 큰 어떤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